네, 20대 북한군 병사가 강원도 고성으로 걸어서 귀순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북한군의 감시를 어떻게 피했는지 궁금했는데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이 병사, 북한군 초소에 적발될 때마다 탈영병을 잡으러 왔다고 둘러댔다고 합니다. 이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어제 새벽 강원도 고성에서 비무장 상태로 귀순한 20대 북한군 하사는 북한 경비대의 발각 위기를 수차례 넘기며 우여곡절 끝에 탈출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보 소식통은 채널A에 귀순 하사가 북한군 초소에 몇 차례 적발됐는데 탈영병을 잡으러 왔다고 둘러대면서 의심을 피했다고 우리 정부에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덕분에 남한에 도착할 때까지 그를 쫓아오는 북한군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진술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현재 북한군의 기강이 해이해졌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귀순 이유에 대해서는 식량난 등 북한 내 열악한 상황과 남한 문화의 동경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해당 하사는 북한 주민들이 현재 많이 굶어 죽고 있다며 그런 부분에서 심경 변화가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대 내에도 식량 사정이 상당히 악화돼 있고 전방 지역에서도 영양실조 환자들이 최대 30%까지 발생한다는 첩보도 있고요. 정보당국은 또 그가 북한에 있을 때 소속 부대가 해체됐는데 재력과 인맥이 있는 동료들은 좋은 곳으로 발령나고 자신은 좌천돼 북한 내 부당한 현실을 참을 수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젊은 군인들이 식량, 의복 보급난과 열악한 복무 환경으로 사기가 저하되고 불만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이걸 하는 거예요? 어제 새벽이었습니다. 북한군 한 명이 강원도 고성 지역의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귀순한 곳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지난달부터 모든 전선에서 매일 10시간 이상씩 풀 가동한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지뢰밭에서 전혀 가치 없는 노역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특히 노예의 삶에서 탈출하여 강석은 사랑의 무식함이라는 원석하게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만 본 사람은 없을 정도라는 말도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이 휴전선 인근에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탈북자 출신입니다. 김금혁 전 보좌관 오늘 뉴스에이 라이브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그 하사가 안전하게 건너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아마 그 작업에 동원된 사람 중에 한 명이어서 미리미리 안전한 길을 식지를 해둔 것이 아닌가, 어디가 지뢰가 깔려있지 않고 또 어디를 잘 피해가면 안전하게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미리 좀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북방송은 시작됨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넘어왔다라기보다는 대북방송이 결정적인 트리거는 됐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우리가 탈북을 생각할 때는 어떤 사람은 6개월, 1년씩 고민을 하다가 넘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아예 탈북 생각이 없다가 대북방송을 듣고 가야지라고 생각이 들었다라는 건 조금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조금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있어요.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고 실제로 그 결정적인 트리거라기보다는 그만큼 본인이 대북방송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지금 연이어서 귀순 혹은 남하 이런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북한 사회에서 지금 북한 체제에서 거대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체제 움직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 휴전선 부근에 지뢰를 저렇게 대량으로 매설하게 해서 그거 매설하다가 또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 체제에서 이제 그
탈북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것만 보기만 하더라도 사살하라라는 지시도 했다는 것이고요. 이렇게까지 왜 민감한가? 왜 민족이란 말조차 쓰지 않고 이제 우리나라를 적대 국가라고 규정하고 이렇게 하는가? 북한 체제 내부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이제 감지한 것이죠. 그래서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그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복절 경축사 때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주민들도 처음으로 통일의 주체라고 규정을 하고요. 예. 북한 사회 내부의 변화를 위해서 정부가 유입되도록 해야 되고 북한 주민들에게도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규정한 이 통일에 대한 비전은 저는 이건 역사에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 이제 일제의 과거 역사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느냐. 그 부분은 뭐 지적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큰 틀에서 저는 큰 역사 인식은 하지 못한 지엽적인 비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는 지금 이제 굉장히 그 역사의 임계점을 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서 대북 확성기는 결정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홍영표 전 통일부 장관이 과거에 2015년 목함 유례 사건 때 우리가 예.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했을 때 남북 그 회담에 나갔을 때의 상황을 회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북한 대표단의 유일한 목적, 최고의 목적은 어떻게든 대북 확성기는 끄도록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한 조건들을 다 수용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우면 그랬겠냐를 보여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 MZ세대들, 저 휴전선을 지키고 있는 북한의 MZ세대들이 과거의 대북 확성기와는 지금 다르다는 거죠. 이미 이들은 우리나라 방송, 드라마 보면서 다 정보를 알고 이것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아는 상태에서 그러게요. 저 대북 확성기 방송까지 틀면은 저것이 이제 결정타가 돼가지고 둑이 허물어지듯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김정은이 잘 알고 있다는 것. 그것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남한을 동경에서 왔다. 살기 어려 내려왔다. 좀 더 우리 군 당국, 정보 당국이 심층 취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대북 확성기가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그런데 이제 이 하사가 오속길을 걸어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왔을 때 그래서 우리 군이 귀순 유도 작전을 벌였는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이게 일반 주민이 아니라 군인이고 실제로 지금 주례 매설 못 넘어오게 하려고 이제 북한 당국이 많이 손을 썼고 최근에는 기순 시도 남쪽으로 넘어오는 걸 시도하고 중국으로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뭐 사살까지 한다는 얘기도 저도 전해들었는데 안전한 경로를 주민들보단 군인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귀순 러시, 탈북 러시가 이어질 거란 가능성도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소위 국경선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북한이 그 대전차 장벽도 쌓고 있고 그다음에 불모지 작업이라 해서 거기에 있는 그 풀 같은 거를 좀 치우는 작업들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뢰 매설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게 지뢰 매설 작업을 하게 되면 진출입로 확보는 하고 있기 때문에 지뢰 매설 작업에 동원되거나 그 정보를 아시는 분들은 쉽게 피해 올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이게 이제 전차 방벽 세우고 기차 불모지 작업이 다 되고 나면 사실은 저기서 그 남하로 내려가 어려워지거든요. 불모지 작업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그래 앞으로 탈출을 하기 힘들다라는 여건이 조성되기 전에 서둘러서 내려온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저분의 경우에는 지뢰 매설 작업에 동원된 분일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DMZ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초병일 수도 있어요. 남한에 지뢰 매설된 것도 피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예. 자, 그런 것들을 다 차치하고 일단 북한의 탈북 동기를 보게 되면 사실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이전의 탈북 동기보다는 지금은 자유동경이라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원에서 분석해 놓은 거 보면 이전에는 배고파서 내려왔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반면에 최근에는 자유동경, 북한 체제에 대해서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것들이 63%라는 거죠. 이 예. 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그 통일 구상과 관련됐다는 겁니다. 안에 내부 동요가 많다는 거고 엘리트층까지 동요가 있다는 거죠. 외교관들도 탈출이 많기 때문에. 따라 저 부분은 사실은 한 병사의 탈출과도 관련이 있지만 더 크게 보면은 북한 사회가 동요 중이다. 그런 징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방벽 설치 작업 지휘는 되지만 사살 명령도 있고 그렇지만 이 탈북, 귀순의 시도는 끊이지 않고 있다. 근데 이제 아까 대북 확성기 얘기했던 거 다음 화면을 잠깐 보면 심리적 동요, 심경 변화 일으켜서 귀순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군 소식통도 좀 검토 중이기 때문에 이 얘기 최근에 빈번해지고 있는 휴전선 인근의 귀순 얘기까지 길지 않게 만나봤습니다.
뉴스에일 라이브에 도움 말씀 주실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윤주진 전 자유한국당 상근 부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강전의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그리고 조현삼 변호사, 이렇게 네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지뢰의 매립 위치를 일일이 기억해뒀다가 탈북을 시도하는 내용의 영화 탈주. 이 영화의 내용이 현실에서도 이루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20대 젊은 북한군 하사가 휴전선 지뢰밭을 지나 우리 측에 귀순을 한 겁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지뢰밭에서 전혀 가치 없는 노역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급속히 탈출하여 그 하사가 안전하게 건너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아마 그 작업에 동원된 사람 중에 한 명이어서 미리미리 안전한 길을 식지를 해둔 것이 아닌가, 어디가 지뢰가 깔려 있지 않고 또 어디를 잘 피해 가면 안전하게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미리 좀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은 최근에 이 탈북자들을 막기 위해서 휴전선 인근 지뢰 매설 작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귀순한 북한군은요, 이 깜깜한 새벽 시간대에 그 지뢰밭을 걸어서 건너왔다는 건데, 자,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그 지뢰 매설 작업에 동참했던 사람이 아니겠나. 그러지 않고서야 그 위험한 지역을 걸어서 통과하는 건 굉장히 힘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합리적인 추측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일대는 완전히 접경 지역으로 지뢰는 물론이고 경비도 매우 삼엄하고요. 잘못됐을 경우에는, 발각됐을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정말 운명을 달리할 수도 있는 위험한 그런 지역인데, 여기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귀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에 뭐 수해 피해도 매우 심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현역 군인들이, 북한 군들이 많은 노동에 지금 동원되고 있다고 해요. 또 수해 복구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지뢰 매설, 이런 고된 작업들 때문에 불만을 품고 아무래도 이제 자유를 찾아 떠나온 것이고, 특히 이번이 이제 5년 만에 이루어진, 또 이달 들어서는 두 번째예요. 그렇죠. 최근에 북한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 아닌가 보입니다. 불과 8일 전에, 그때는 민간인이었습니다. 한강 하구 쪽을 걸어서, 물을 건너서 헤엄치고 걸어서 건너온 사례가 있었죠. 그런데 현역 군인이 귀순을 한 거는 2019년 이후에 또 5년 만입니다. 이번 귀순이 북한군의 현 상황을, 그리고 지금 북한 내부 상황을 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도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강원도 동부전선 22사단, 여기는요, 과거에 이 노크 귀순이라고 유명하죠. 걸어서 귀순하는 경우가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과거에는 경계에 실패한 게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그런 케이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이 미리 파악을 하고 유도를 잘 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귀순을 하기 위해서는 지뢰도 피해가야 되지만 북한군의 이런 그 삼엄한 그 감시도 피해서 와야 됩니다. 그렇죠. 총격을 할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그리고 12일 전에 있었던 인천 교동도에서도 그 경비가 좀 허술했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때는 민간인이었고, 그때는 서쪽, 이번에는 동쪽. 지금 휴전선을 전체적으로 했을 때 북한군의 뭔가 이런 작전 수행 능력이 매우 떨어지고 있다는 것도 보여줄 수 있고, 또 군인이 왔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인 게, 이 전방에 배치되는 군인은 보통 그 북한의 중산층 이상의 자녀가 배치됩니다. 왜냐하면은 사상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을 배치해야지 넘어가지 않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중산층 이상의 자녀로 예측되는 사람이 군인이 넘어왔다는 것은 북한 내부 사회에서도 뭔가 그 정도 중산층 정도의 사람들도 뭔가 좀 그 사상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준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아마 이 그 자유대한민국 오신 분에 대한 조사가 많이 이루어지겠지만 이분을 통해서 또 지금 북한의 이런 중산층 이상의 계급들의 이런 상황을 또 많이 파악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달 들어서만 북한 주민과 군인이 잇따라서 귀순을 한 겁니다.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공공연스럽게도 최근에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혹시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이 귀순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휴전선에 일단 나면 10년을 거기서 복무합니다. 10년 동안을 한국 영화, 뉴스 이걸 계속 듣다가 완전히 한국화된
그런 군인으로 고향에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리전 차원을 넘어서 북한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대단히 이제 위협적인 대북방송 시작됨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넘어왔다라기보다는 대북방송이 결정적인 트리거는 됐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우리가 탈북을 생각할 때는 어떤 사람은 뭐 6개월, 1년씩 고민을 하다가 넘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아예 뭐 탈북 생각이 없다가 대북방송을 듣고 가야지라고 생각이 들었다라는 건 조금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조금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있어요. 네, 물론 대북 방송 때문에 탈북했다고 한다기보다는 마음을 계속 먹고 있다가 대북 방송, 이 확성기 방송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 전화 통화하면서 알았는데 탈북을 결심하는 사람은 즉흥적인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는군요. 6개월, 최소한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마음의 고민을 하다가 넘어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대북 방송이 됐을 수는 있을 것 같다, 이런 지금 해석이군요. 대북 방송이 전방에 근무하는 군이라든가 전방에 머물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일정 부분 효과를 발휘했다라는 그런 지적은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동안 탈북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가 대북 확성기를 통해서 일종의 트리거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그렇지만 이미 그 전반적으로 북한 사회에서 한국의 문화라든가 음악 같은 것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북 확성기만을 통해서 탈북을 결심한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고요. 대북 확성기가 가지고 있는 전 위험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대북 확성기에 의존하는 북한에 대한 대응 전략이 올바른지도 그래도 한 번쯤은 더욱더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대북 확성기 소리가 30km 정도의 가청 거리가 있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10km 정도라는 말도 분명히 있고요.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10km 정도라고 그런 보고서가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북한 차원에서 제압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의문인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국군 입장에서는 이것이 비대칭 전략인데 너무 섣불리 빨리 사용한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대북 확성기를 통해서 탈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지적을 하는 것은 좀 온당치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일단 북한 내부의 사정, 그리고 또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듣고 마음이 동했을 가능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 북한 김정은은요, 탈북자들을 막기 위해서 북중 국경 지역은 3기업, 4기업으로 경계를 강화하고 있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지역, 그러니까 휴전선 인근이나 한강 하구 또는 DMZ 이런 곳을 통해서 귀순하는 사람들이 속속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최근에 있었던 2차례 귀순, 한강 하구를 걸어서 헤엄쳐서 왔던 그 민간인도 그렇고 이번에 걸어서 온 북한군 하사도 그렇고 공통점이요, 북한군 측에서 어떤 경계 사격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다는 것도 좀 특이할 점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어제 있었던 20일 새벽에 있었던 동해선에서 이렇게 걸어 들어온 귀순 같은 경우에는 또 달이 굉장히 밝았다라고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부터 한 차례도 총성이 없었고, 그리고 지난 8일에도 서해에서 교동도 인근에서 주민으로 보이는 사람이 또 걸어서 귀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이제 썰물 시간이었는데 썰물의 경우에는 한 2.5km 정도 거의 걸어서 오면은 남한으로 내려올 수가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 철통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북한의 모습들을 보면은 DMZ 전체적으로 지뢰 매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군인들이 낮에는 지뢰 매설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수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수해 복구 작업에도 군인들이 동원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뢰 매설 작업 과정에 있어서 한 10여 차례 이상의 폭발 사고가 우리 군에도 이미 포착이 되어서 거기 사상자들이 나오는 걸 우리 남한 쪽에서도 본 것이 다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걸어서 내려오고 있는데 총성이 한 발도 들리지 않았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군의 어떠한 기강이 해이해져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한군 입장에서 볼 때 기강이 해이해졌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고, 일단은 군과 정보 당국은 지금 이 탈북한 하사를 대상으로 자세한 조사를 진행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탈북 동기뿐만 아니라 최근의 북한 내부 사정도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군이 어제 강원도 고성으로 걸어서 귀순해 왔습니다. 5년 만에 이 강원도로의 북한군 귀순이라는데 함께 보시죠. 자, 일단 자유대한민국 땅으로 잘 왔고요. 우리 북한 장병 잘 왔습니다. 어제 새벽 1시 30분 북한군 20대 하사 한 명이 강원 고성군 동해선 인근 오솔길을 걸어서 남하를 해왔습니다. 야, 이게 저 걸어서 올 수 있는 코스거든요. 고성으로 동해선 인근. 지금은 이제 정지되어 있는 동해선 인근으로 오솔길을 걸어서 남하해 왔다는 겁니다. 우리 군이 미리 사전에 포착을 하고 안전하게 귀순 유도 작전을 펼쳐서 안전하게 귀순해 왔습니다. 저희 22사단 지역이고 과거도부터 뭐 노크 귀순 있었던 데도 저 22사단이라 저거 그냥 모르고 북한군이 똑똑하면 사단장 옷 날아가는 데입니다, 저희가. 그런데 이번에는 미리 알고 잘 유도 귀순 작전까지 성공적으로 펼친 선례가 됐습니다. 북한군 하사는 남한을 동경해서 왔다라고 밝혔고요. 살기 어려워서 내려왔다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곳이 걸어서 내려올 수 있는 거리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위험천만한 코스를 피해서 와야 합니다. 그 코스가 뭘까요? 바로 지뢰밭. 북한이 최근 고성 등 국경지대의 수만 개의 지뢰를 일부러 매설하고 있다는 보도 돌직구도 해드렸습니다. 도보기순한 북한군은 지뢰 매설 작업에 동원됐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요. 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작업에 동원되면서 안전한 경로를 알고 있는 하사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인 것이 정혁진 변호사님, 정법조님 국방부에도 계셨잖아요. 근무하셨었잖아요. 북한이 탈북을 못하게 하려고 특히 휴전선 인근에 북한으로선 최전방이잖아요. 최남단이지만 북한으로선 최전방 군사들에게 남한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대한민국으로 탈북하지 못하게 대규모의 지뢰를 매설했는데 이게 오히려 그 지뢰를 매설하던 군인이 지뢰길을 잘 알기 때문에 그걸 피해서 이번에 왔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허를 찔린 셈이죠. 그런데 일단은 동부 전선이요. 서부 전선보다는 조금 허술할 거예요. 남쪽도 그렇고 북쪽도 그렇고. 왜냐하면 서부 전선은 개성 있고 서울 있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병력들이나 그 감시가 집중되어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뢰도 지뢰지만 이 동부 전선에 휴전선에 북한군들이 감시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 감시망을 뚫고 내려온 거예요. 그다음에 지뢰밭 사이를 갖다 뚫고 내려온 거고 지뢰가 그 매설된 지역을 아마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저 20대 하사는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내려온 거예요. 그럼요. 왜 목숨을 걸고 내려왔습니까? 살기 어려워서 내려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한을 동경한 것도 있었겠지만 북한이 너무너무 살기가 어려워서 내가 지뢰밭에서 지뢰 잘못 밟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굉장히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찾아 내려왔다. 이 이야기인 거고 그다음에 저 정도가 될 만큼 지금 북한이 굉장히 허술하고 문제가 많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해 주민이 얼마 전에 걸어서 개성 인근에 살던 북한 주민이 걸어서 우리나라로 건너왔잖아요. 이 물이 빠졌을 때 그 사건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번엔 정반대 동쪽에서 이 동해선 해안도로가 연결돼 있거든요. 사실은 그 사이에 이제 오솔길이 있어서 그 길을 온다면 뭐 20대 장병 같은 경우는 비교적 어렵지 않게 사실은 올 수 있어요. 그 지뢰만 피한다면 그 새벽 시간에 온다면 북한군의 감시망도 비교적 어렵지 않게 피해서 올 수는 있다. 문제는 지뢰밭인데 자 굉장히 어려운 발걸음을 해온 것이 분명합니다. 김용주 의원님. 이 대단한 게 우리 군이 사전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 서해로 북한 주민이 정말로 북한군 모르게 올 때도 우리 군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 동해로 북한 감시병 모르게 올 때도 우리 군은 알고 있었다. 이게 남북 장병들 휴전선을 지키는 군사력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북한군이 자기 군 속이고 내려온 건데 북한 주민이 자기 군의 감시망을 피해서 내려온 건데 우리 군은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걸 미리 알고 있었다. 그리고 안전하게 유도를 하고 귀순 작전을 펼쳤다는 건 이건 우리 군도 좀 칭찬을 해줘야 할 대목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사실은 뭐
지금 현재 상황이 아마 앞으로 1년, 2년 사이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빈번할 것입니다. 그래요? 그 전방에서도 그걸 예의주시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 과학 기술, 즉 광학 기술이 북한보다 압도적으로 비교가 안 되죠. 좋습니다. 예, 비교가. 밤에 넘어와도 조그만 뭐 토끼 한 마리 가는 것도 다 볼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비교가 안 되죠. 충분히 사전에 예지하고 인도하고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가장 이제 지금 현재 말 그대로 남한 군인이 북한에 들어올 걸 방지하는 지뢰가 아니라 북한 스스로가 북한 군인 남한으로 넘어갈 걸 방지하는 벽을 쌓고 말하자면 지뢰를 매설을 한다는 것은 북한이 얼마나 어려운 상태에 있는가를 말해주고요. 또 하나는 지뢰 매설한 사람이 스스로 매설을 하면서 내가 갈 길을 피하면서 지뢰를 심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예. 사실은 지뢰밭을 피해서 지뢰 논길로 네. 갔다는 얘기니까 이미 구멍이 뚫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자기네들끼리는 어쩌면 지뢰 매설을 하면서도 우리가 내려갈 길을 피해서 심을 쓸 수도 있어요. 그만큼 북한이 지금 혼란에 빠져 있고 군 기강이 해이해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우리도 일정 정도 조금 더 기순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조금 초동적으로 잘 이렇게 유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뭐 저도 국방부 출입 하면서 그 군사분계선 철책까지도 많이 가봤잖아요. 취재돼봤고. 근데 저곳 아까 이 MDL 밀리터리 디마크레이션 라인 이 군사 분계선이 우리는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이렇게 철책으로 돼 있지만 사실은 그냥 연결된 같은 땅이에요. 같은 산이고 같은 땅이고 해안도로로 이렇게 연결돼 있고 절벽이 좀 있고 우리가 그냥 임의로 그어놓은 이 MDL 라인만 구분돼 있지 사실은 그 MDL만 넘어서면 상징적인 MDL만 넘어서면 이곳이 남한인지 북한인지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연결돼 있는 곳이다. 문제는 의지에 달렸다라는 지점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북 확성기 효과도 있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북 확성기호가 지난달 21일 확성기 방송 재개했죠. 오물풍선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죠. 인천 광화군 교동도에 육로로 걸어서 북한 주민 한 명이 귀순해 왔을 때도 이 확성기 방송 듣고 왔다라는 분석이 있었어요. 이번에 어제죠. 강원 고성군 육로로 북한군 한 명이 귀순해 왔을 때도 확성기 영향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가 교동도와 고성 모두 다 확성기 방송이 나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군 소식통 확성기 방송의 노래 듣고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귀순했을 가능성이 있다. 군 관계자 확성기 가천권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과 전방부대 북한군이 심리적으로 동요를 겪을 것이다. 김영주 의원님이 앞으로 이런 일 더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한 지점도 우리 군이 분석하고 있는 지점과 맞닿았습니다.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수현 의원님 확성기 방송이 북한도 확성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스피커의 앰프의 차이가 뭐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북한군은 확성기를 예전에는 우리 쪽을 향해 틀었는데 이게 성량의 차이가 압도적이라 북한군도 북한군을 향해서 스피커를 돌려놓는데요. 우리 방송 못 들리게 헷갈리게 하려고 라라라라 이거 하려고 그 정도로 확성기 방송이 북한군에게 굉장히 심리적인 동요를 주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북한 당국이나 군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존재죠. 확성기가 사실. 입장을 바꾸는 그렇지 않겠어요? 심지적 동요. 생활이 어려운 데다가 그런 어떤 대북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듣게 되면 심리적 동요를 훨씬 더 일으킬 가능성이 많은 측면이죠. 그런 측면에서 아마 그런 영향이 뭐 없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 군이 뭐 그 대북 어떤 확성기 방송의 영향만으로 이것을 분석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저렇게 어떤 대놓고 이제 그런 방송의 영향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상황을 북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국민이 판단하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지 않는 때 제가 지금 가져왔으면 이렇게 많은 귀순들이 있었는데 이건 왜 넘어온 것이죠? 그래서 뭐 충분하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군이 너무 일방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정책 의 효과다라고 그렇게 너무 거기 의존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저는 뭐 그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생각합니다. 북한에서의 어떤 생활고가 가장 큰 이유일 것이고 거기에 이제 확성기 방송이 북한을 탈출하게 된 일종의 어떤 트리거 작용을 했겠죠. 자,
실제 대북 라디오 방송의 한 대목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리고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지뢰밭에서 전혀 앞이 없는 노역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속히 노예의 삶에서 탈출하여 강구석은 사랑의 무식함이라는 명석하게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본 사람은 없을 정도라는 말도 있죠. 대부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실제 이 연속극이 들어오기 전부터 북한의 젊은 층에서는 서울 말투뿐 아니라 용어까지 따라하는 유행이 일었는데요. 평양 문화어 보호법까지 만들어 문화어가 아닌 외래어나 대한민국식 말투까지 단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만나러 갑니다를 출연하고 있잖아요, 김영주 의원님. 네. 황해도에서 탈북한 이 북한 젊은 친구들이랑 많이 친해져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나누는데 황해도에서 이 확성기 방송도 너무 잘 들리고 이게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날씨 예보가 북한은 엉망이라 황해도에서 고기 잡으러 가야 되고 농사 져야 되는데 북한 예보는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한 확성기에서 나오는 오늘의 날씨, 황해도 지방은 오늘 오전 11시까지 세찬비가 내리고 오후 1시 이후에는 갤 것으로 예보됩니다 하면 그게 정확하게 떨어져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저게 화제다. 그리고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우리가 한때 큰 대형 전광판도 설치했었는데 대형 전광판에 이제 뉴스나 날씨 정보 같은 거 했는데 그게 없어져서 너무 아쉽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직접 탈북해서 했었거든요. 그거 보는 재미로 북한에서도 살았었는데 아이디어인데 남북관계 고려는 좀 나중에 하더라도 대형 전광판에 사랑의 불시착을 1화에서 15화까지라면 14화까지만 틀어주는 거예요. 네. 마지막 화는 안 틀어주는 거예요. 남한에서 봐라. 와서 봐라. 사실 이게 동남아에서도 한때 통했던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궁금하지? 와서 봐. 15화를 갖고 있는 사람과 안 갖고 있는 사람의 계급 차이. 아, 그래요? 예, 장관 집은 갖고 있는데 마지막 화. 차관은 안 갖고 있는 거야. 아니, 손혜진이랑 그래서 현빈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궁금하잖아요. 그 장관 부인이 폼을 잡아요. 난 15화를 봤다. 얘기해 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련 해체를 했던 가장 큰 원인이 MTV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뮤직 방송이 또 자유의 소리, 음악이 라트비아에 보면 소비에트 체제 해체할 때요. 음악하는 락커들이 실제로 어떤 사회혁명을 일으킵니다. MTV라고 하는 것은 조금 보충 설명해주면 이제 90년대 중반에 24시간 이 음악 방송하는 채널이 개국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음악이 그 전까지는 듣는 음악이었다면 그때 음악은 보는 음악이다라는 기점으로 바뀌면서 이 동구권의 억눌린 문화에 짓눌려 있던 이 청년들이 서방 사회의 어떤 굉장히 자유로운 어떤 락 뮤직비디오나 음악 뮤직을 보면서 이 동구권에 대한 어떤 사회 불신을 느끼게 됐다라는 그렇습니다. 실제 이론이 있죠. 윈드 오브 체인지. 그런 것이 이제 큰 흐름이 됐다시피 이념이 사회를 바꾸지 않아요. 근데 젊은 세대들의 문화. 그래서 심지어는 아무리 단속을 해도 무슨 대한민국에 하는 용어를 쓰지 마라 해도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김정은 자신이거든요. 김정은이 대한민국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더 이것이 말이 안 되는 체제가 이미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80년대 초반이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아마 공식적으로 소련 체제 해체도 소위 글라스노스치라고 하는 개혁개방 노선에 솔직하게 얘기하자는데 이미 그 체제로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동독이 통일되기, 농수독이 통일되기 직전의 흐름하고 비슷한 상이 아닌가. 그런 느낌들, 즉 공식적 문화와 비공식적 문화의 괴리, 또 비공식 문화가 훨씬 더 주류를 이룰 때 북한 체제의 정당성은 훨씬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젊은 세대들의 탈북과 기수는 굉장히 더 앞으로 빈발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확성기 효과 때문에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7월 21일에 대북 확성기를 틀었는데 8월 8일에 북한 주민이죠. 이제 군인은 아니고 주민이 강화도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내려왔고 또 어제는 또 고성고를 통해 가지고
북한 군인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점으로 봤을 때는 뭐 대북 확성기의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었을 수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좀 배제를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북한에서 우리나라 말이 많이 통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10일에 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홍수 지역을 시찰을 하면서 TV라는, 북한에서는 텔레비라 그러지 그걸 TV라고 안 하고 있고, 뭐 TV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사상이 이상할 수 있으니까 신고를 해라. 예. 뭐 이러한 포스터가 북한에 나오고 있다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TV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송을 많이 보고 있다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도.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북한의 우리나라 드라마랄지 대한민국의 이런 방송이나 노래 이런 것이 사실 많이 그렇게 또 확산되고 있고 뭐 그런 와중에 또 살기도 힘들고 또 대북 확성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참에 정말 우리나라에 와서 사랑의 불시착 15회를 마지막 회로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려오는 뭐 그러한 것도 저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북한군 한 명이 오늘 새벽 강원도 고성으로 걸어 내려와서 귀순했습니다. 북한 주민이 귀순한 지 불과 12일 만인데요. 대북 확성기 방송이 북한군과 주민의 동요로 이어진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20대 북한군 병사 한 명이 동부전선 강원도 고성에서 남한으로 넘어온 시각은 오늘 새벽 1시 30분쯤. 동해선 해안도로 옆 오솔길을 따라 남쪽으로 걸어 내려왔고 육군 22사단이 관할하는 고성 통일전망대 부근에서 귀순 의사를 밝혔습니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채널A에 이 병사가 남한을 동경해서 왔다고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군 계급은 하사로 귀순 당시 군복 차림으로 비무장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군사분계선 이북에서부터 우리 군이 열상 감시 장치로 귀순 병사를 추적 감시했고 귀순 유도 작전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의 귀순은 공개 사례를 기준으로 2019년 7월 이후 5년 만입니다. 귀순이 이루어진 22사단 동부 지역은 2020년 월책 귀순과 귀순자의 재입국, 2021년 오리발 해엄 귀순 등이 이어져 북한 당국이 예의주시하던 곳입니다. 최근 탈북을 막기 위해 지뢰 매설 작업이 한창이던 와중이었는데도 귀순에 성공한 겁니다. 지뢰 매설 작업에 직접 참여했거나 또는 참여했던 동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보를 알고 넘어왔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군 안팎에서는 북한 오물풍선 살포 대응 차원에서 우리 군이 시행 중인 대북 확성기 방송이 귀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됩니다. 통일부는 현역 군인의 탈북은 북한군 기강과 감시 체계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달 8일에는 북한 주민이 서해 썰물 때 한강 하구를 걸어서 귀순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